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선정된 업체와 탈락한 업체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한테 이제 컨디션은 어떠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A 업체의 컨디션과 B 업체의 컨디션은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초기 단계예요, 둘 다. 그래서 막 매출이 둘 다 많은 업체도 아니고, 둘 다 기술 개발 인력이 어디는 뛰어나고 어디는 안 뛰어나고 그게 아니야.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컨디션은 둘 다 동등해요. 그러니까 농구 시합을 하는데 키가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되고 체중이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되잖아요. 권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체급이잖아요. 그래서 70에서 80kg대 사이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권투를 해야지. 저처럼 저 60, 지금 6kg다가 저 원래 62kg, 59kg 막 그랬어요. 많이 빠졌을 때는 지금 좀 쪘어요. 살도 좀 올라온 상태고. 근데 이제 그렇게 체급이 좀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해서 권투를 해야지, 체급이 다른 사람끼리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둘의 A 업체와 B 업체의 체급은 같아요. 유사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세부적으로 이제 미세한 차이는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저희 온라인 사이트 강의에서 조금 더 아주 하나하나 이 A 기업은 어떤 상황이고 B 기업 이런 거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 SLM 구조고, 여기는 요 구조고요. 그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AI 에이전트,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기술 대비 차별성이 미흡하고, LMM,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LMM의 경량화 버전이죠. 그 경량화 버전을 단순히 요 밑에 나와 있죠. 요거를 단순히 이제 결합하는 것만 제시를 했다라는 걸 보이고요.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공개된 LMM을 단순히 파인 튜닝 하는 거에 그쳤다. 거기에 이제 탈락의 사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 차별성은 그냥 기술을 단순히 이제 조합했다. 개발의 형태가 아닌 단순히, 그리고 독자적이고 차별성 있는 기술이 아닌 단순히 이제 기술을 조합한 형태,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성능 지표나 목표 설정 근거가 좀 차이점은 있어요. 한 군데는 이제 그 평가에 대한 이제 그 기준들을 다 설정을 해놨고, 한 군데는 이제 떨어진 데는 목표 설정의 객관성이 부족하다거나 아니 평가 환경이라든지 평가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차이를 미쳤습니다. 그래서 뭐 원인은 여러 개지만,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쭉 이렇게 나열할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이, 원래 강의를 1시간 들으면 딱 하나만 남으면 되거든요. AI에서의 과제에서의 핵심은 단순 상용 LMM을 파인 튜닝 하는 걸로는 선정될 수 없다가 사실은 가장 큰 핵심이에요. 뭐 성능 지표도 있고 시장성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가 있지만, 오늘의 핵심은 그거고요. 뭐 시장성이나 이런 성능 지표 얘기는 차차 제가 어차피 이 강의를 매주 할 거니 그렇게 좀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고 갈게요. 지적재산권은 뭐 이렇게 이제 많은 곳이 있고 이렇게 출원만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당연히 지적재산권은 확보를 많이 해놓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사업화는 기존의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유리한데, 해외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기확보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술 개발형이냐,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냐, 그리고 버티컬 AGI 신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냐, 아니면 기존의 오픈, 요거죠, 요거냐, 요러한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요. 그래서 그냥 LMM, 파인 튜닝, 이 단순 결합으로는 이제 과제가 선정되기 어렵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저녁에 하면 이제 끝나고, 강의 끝나고 술 한잔 먹는 거 이런 건데, 강의가 끝나도 하루가 시작이네. 그죠? 거의 끝나가는데. 원천성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세상에 없다. 근데 세상에 없는 게 어딨어, 사실은요. 모방에서 창조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미메시스라 그래요. 그래서 모방에서 창조. 그래서 이 기술은 세상에 없다.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 거죠. 사실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지만 그렇게 이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 모델을 단순히 이제 파인 튜닝 하는 걸로는 이제 선정될 수가 없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명명한다든지, 이름을 짓는 거죠. 우리 AI 에이전트는 뭐야? 뭐 이렇게. 그래서 자체 명명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데 여기는 이제 자체 명명 기술이 없는 거지. 우리가 대리인으로 내세운 에이전트에 대한 이 AI에 대한 이 자체인 거지. 우리가 애 하나 낳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그런 게 실패 사례 이제 그런 것들이 없고, 이미 그냥 단순히 우리가 프롬프트 명령을 주고 그거에서 수행하는 거는 이제 이미 10년 전 기술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체 알고리즘에 이제 고유 명칭을 부여하는, 그래서 세상에 없는 AI 에이전트를 탄생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량적인 목표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 이렇게 나왔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업계 최고 수준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이거는 이제 국어 시간에도 배우잖아요. 최대한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표를 정확하게 쓰고, 그 다음에 모델의 크기를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와 기준이 되는 근거를 정확하게 쓰고, 그런 부분들을 작성을 정량적 목표에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량적 목표가 굉장히 높은 수준, 정확도라고 하면 99%, 뭐 97%도 되지만 사실은 뭐 85%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근거해서 85%인지 이렇게 써주는 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 최고 수준 대비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한 기업에 대한 수준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TTA, 그 다음에 코러스 인증기간, 그 다음에 애들이 정확하게 보시면 이런 우리가 기술 개발이 끝났을 때 어디에서 시험 성적서를 어떤 평가 환경에서 받을 것인지를 사실은 미리 명확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능 지표 자체가 그 기술 개발의 그 의구심을 지워주는 사업 계획서상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대로 되려 그러면은 이 평가 데이터셋의 규모라든지, 여기 써드릴게요. 원래 이게 다 적혀 있는데 제가 일부러 다 지웠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오픈 강의라 지웠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폐쇄 강의로 갈 때는 이 부분들을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데이터셋 규모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 최고 수준 대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여기가 100이라 그러면 여기가 97, 100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기준과 산출 방식을 정확하게 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AI라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SLM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 그 다음에 아니면 사스,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해야 돼요. 일맥상통해야 되고, 그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용 LMM을 쓸 것인지, 그죠? 상용 LMM을 쓸 것인지, 도메인 특화인지,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개발의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공식들을 적용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업화 증빙인데, 제가 이제 뭐 사업 계획서가 막 이런 경우 있어요. 국내 시장은 2천억인데 여기서 점유율을 우리가 몇 프로 차지해서 우리가 얼마 만에 매출을 일으키겠다. 이런 식의 이제 단순 곱셈을 사실 선정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거 없는 희망이라 그러죠. 근거 없는 희망이라 그러죠. 그러면 기존에 이제 레퍼런스가 어디였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이 나누는 건 요즘에는 이제 탐샘솜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중소기업, 대기업, 그 다음에 글로벌, 각각의 타겟층에 대한 근거들이 있어야 되죠. 각각의 타겟층에 대한 시장 접근법과 근거들이 타겟을 다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시장을 너무 넓게 쓰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제 그 체구가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키는 그렇게 작지 않은데 몸 자체가 작아요, 제가 사실. 그래서 그 예전에 보면 그 옵사이트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169라고. 저는 이거는 넘습니다. 그때 이 이제 옷 사이트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몰라요. 엄청 잘 됐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남성 있고 여성 있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딱 169 이하의 남성 그 타겟을 한 옷을 팔면 잘 되겠냐? 잘 되죠. 거기만 딱 타겟으로 옷을 만들고 브랜딩화를 시켰기 때문에. 근데 실제 이게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아니면 진짜 임산부만. 아니면 이제 그 체격이 큰 남성이 아닌 오히려 여성들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시장을 분석하고 우리가 그 시장만 먹어도, 그 시장만 잡고 들어가도 충분히 사업화 매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적혀야 훨씬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곱셈으로 우리가 몇 프로 점유해서 얼마를 차지하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근거 없는 희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용 LMM이 아닌 정리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LM이라든지 활용해서 자체적인 개발의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특화 학습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학습 데이터 10만 건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이 학습 데이터를 어디서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구할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충분히 달성 가능성 수준이 아니라 수치상으로 정량적인 목표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위탁기관을 통해서 평가하거나 자체 평가가 아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TTA라든지 이런 평가 환경들이, 평가 기관들에서 어떤 평가 환경을 구축하고 평가하는 기준들을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 탐샘솜 얘기했다시피 저렇게 해서 단순 곱셈보다는 수요처 리스트를 명확하게 하고 타겟과 수요처를 명확하게 작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시장 진입 전략과 거기에 따른 이제 매출 예상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특허 출원 계획보다는 이미 등록과 기술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유사기술 대비 우수하다라는 것보다는 경쟁기관의 이름을 명확하게, 명칭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벤치마크 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거고, 혁신적이고 차세대고 AI 기반이고 다 좋지만 구체적인 이제 알고리즘이라든지 아키텍처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요게 이제 결국에는 왼쪽은 우리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오른쪽은 우리가 선정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화면입니다. 마지막 화면인데 볼까요? 자, 그래서 특정 도메인인 의료 쪽, 금융 쪽, 법률 쪽, 제조 쪽인지 아니면 이제 그쪽으로 가면 이제 요런 쪽에 관련해 갖고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감안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제 LMM을 하는 파인 튜닝으로 가는 거고, 범용 챗봇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이제 쭉 해서 아까 이 온 디바이스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이제 디바이스로 해서 다 이런 것들이 작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디바이스 SLM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면 쭉 이러한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들이.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LMM, SLM, 뭐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쭉 해서 이렇게 해서 논증 단계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파인 튜닝하는 내용, 그 다음에 우리 경량화된 모델 쓰는 거, 그 다음에 레그라 그러죠? 증강하는, 그리고 추론하는 거, 이런 과정들이 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서, 그래서 요 아키텍처가 최종적으로는 사업 계획서 안에,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제대로 생각을 하고 이 틀을 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서 작성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구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그게 실제로 사업화가 일어날 것인지 아닌지도 내가 생각하기에도 애매하고, 내가 지금 이제 과제는 나왔는데 접수는 해야 되겠고, 뭐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저런 이제 아키텍처나 이제 어떤 의사결정 흐름, 그 다음에 아까 같은 이제 모델링의 과정, 그리고 환경,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이제 기존의 아이디어를 짜고,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짰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특허를 보유하고, 우리 기업의 이제 기본적인 행정적이고 재무적인 환경들을 그러면 구축을 하고, 그럼 이제 그게 벌써 지금 보면은 7월이잖아요. 그럼 내년 6월이면, 내년 1월이면 벌써 또 과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준비를 지금 이 시기에 하고, 내년에 또 그런 과제들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겠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원래 잘 떠드는데 이게 처음 하니까 또 힘드네요. 점점 익숙해지겠죠, 그죠?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개인톡으로 카톡을 주시면 제가 이 강의안을 이메일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R&D 브릿지라고 나왔을 거예요. 이 R&D 브릿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차차 런칭하고 사업화하고자 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좀 들으시고 한 분들은 주변에 유사한 경쟁 업체들도 있고, 또 저랑 같은 유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저희가 이 분야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하면은 제일 또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된 양질의 컨텐츠를 또 제공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또 고민할 수 있는 기업으로 좀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